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프레스룸입니다. 오늘 프레스룸은 윤경호 MBN 논설위원,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이렇게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프레스코로 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3주년을 맞이합니다.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으로는 긴급 재난지원금 모두를 전액 기부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수령 거부 방식으로 6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기부한다는 속보가 좀 들어와 있습니다.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이제 맞이했고 대국민 담화 지난번 총선 압승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관심이 높은 긴급 재난지원금도 이제 수령 거부 방식으로 기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예상했던 바예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이미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부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예.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 예. 이제 대통령이 먼저 어찌됐든 모범을 보인 셈인데 사실 이렇게 되면 이제 공무원들은 아마 뒤따라가는 게 불가피하겠죠. 예. 그러나 가능한 강요의 형식은 보여주지 않는 게 좋다. 예. 민간 부문으로 더더욱이 이런 게 확산이 되면서 예. 또 그런 뭐 억지 춘향식 이런 표현이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될 것 같다. 예.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긴급 재난구호금이라는 거는 정말 이번 한 번에 그쳐야 되는 예. 거기 때문에 설사 기부가 이루어져도 이건 딱 한 번 이번 예. 일회성에 그칠 일이라는 점을 예. 다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스갯소리를 이제 예전에 이렇게 뭐 높으신 분하고 같이 중국집에 가서 높으신 분이 짜장면 시키면 그 밑으로는 다 짜장면을 시켜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자발적인 기부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직사회가 어떻게 움직일지 또 이제 공익성이 강한 은행이라든지 기관에서는 또 어떻게 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긴급 재난지원금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벌써부터 사람들 사이에서는 내가 어떤 형식으로 수령을 해야 되는지 또 어디에 써야 쓸 수 있는 것인지 궁금증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요정 기자, 방식은 여러 가지예요, 그렇죠? 수령할 수 있는 방식도 여러 가지고 또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도 좀 다르고요. 궁금증이 좀 큰데 하나하나 좀 짚고 가겠습니다. 일단 형식은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받는 형식은? 네, 일단 형식은 크게 4가지입니다. 예. 일단은 카드 포인트 2가지가 있는데요. 뭐 신용카드 포인트 혹은 체크카드 포인트로 받는 방법입니다. 예. 이 같은 경우에는 연계된 이제 카드 홈페이지에서 카드사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되고요. 예. 이 카드는 이제 가서 결제를 하고요. 결제를 한 뒤에 만약에 그곳이 이 사용처에 해당이 되면은 이 내 대금 대신에 이 포인트가 나가는 식으로 예. 이제 이해를 하면 100만 될 것 포인트가 같습니다. 사인 가구라면 100만 포인트가 이제 나에게 이제 들어오는 거군요. 신용카드 쪽으로. 네, 그렇습니다.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내가 어딘가에 가서 5만 원을 썼어요. 예. 근데 이 5만 원을 쓴 곳이 사용처인지 아닌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예. 그러면 나중에 이제 결제 대금을 다 나올 때 이제 거기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사용처였다면 이 대금이 아닌 포인트를 통해서 나가게 될 거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사용처가 맞았다면은 포인트로 나가게 될 거고 아니라면은 이제 대금으로 지불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이 외에 이제 카드 포인트 외에 지자체에 신청하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2가지입니다. 그게 이 공중전화 카드처럼 카드 안에 돈을 넣어주는 선불 카드 방식이 있고요. 예. 또 지역사랑 상품권 방식이 지류 있습니다. 방식이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뭐 이건 문화상품권 같은 그런 상품권이고 하나는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이 카드와 상품권별로 좀 사용처가 차이가 나면서 예. 시청자분들 혹은 국민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 주변에 있는 주민센터 가서 발급받는 지류 상품권, 그러니까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든지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그 지역을 벗어나면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 지역이면 서울 지역, 경기도 지역이면 경기도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이 선불카드, 지자체에서 선불카드나 상품권, 이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범위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광역시도, 그러니까 이 체크카드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서초구민이라고 한다면 서울시 내에서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지역사랑 상품권을 선택하게 되면은 서울시 전체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서초구 내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점을 좀 잘 생각을 하셔서 선택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이제 과연 그러면 범위가 넓은 거 쓰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또 이제 사용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곳에 쓰는 게 필요한지를 좀 예. 잘 따져서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에 불문하고 사용할 수 없는 곳들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예. 가장 이제 크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대형마트 경우예요. 대형마트, 예. 네, 이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형마트 백화점의 사용을 제한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대형마트에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걸 이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원칙적으로 모든 백화점, 대형마트 사용 금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단 한 곳, 홈플러스에서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예. 그러면 홈플러스면은 재난지원금 들고 아무 홈플러스나 가면 쓸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예. 재난지원금을 받은 것 중에서 또 이제 선불카드, 그러니까 지역사랑 상품권의 경우는 안 되고요. 카드 포인트도 안 되고요. 이 선불카드로 받은 경우에만 홈플러스에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또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 홈플러스는 선불카드로 쓸 수 있는데요. 또 그 외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예. 홈플러스에 가더라도 선불카드를 갖고 있더라도 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대체적으로는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 또 온라인 쇼핑몰, 유흥주점에서는 이런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은 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 따라서 또 일부 업장에 따라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사용할 때마다 물어봐야겠네요. 여기에서 이걸 쓸 수 있느냐. 이렇게 직원에게 물어보고 쓰면 될 일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업체조차도 예. 아직 이제 지원금이 막 이제 기부가 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업체조차도 이거를 명확하게 잘 알지 못해서 사실 업체 관계자에 직접 전화를 해봐도 좀 기준이 애매모호한 상황이 많습니다. 예. 아까 정정을 하자면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온라인 쇼핑 이 사용처가 좀 상당히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예. 쿠팡, 네이버 쇼핑, 지마켓, 11번가 다 살 수 있고요. 예. 단 예를 들면 뭐 쿠팡에서 직접 사서 판매하는 물품은 살 수 없는데 쿠팡이라는 것 자체가 플랫폼이고 이 소상공인이 거기에 등록을 해서 예. 판매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살 수 있는데 만약에 서울 시민이라면 이 판매자의 주소지가 서울인 경우에만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예. 가지 전해드리면은 다이소, 올리브영, 또 뭐 스타벅스 이런 커피숍 같은 경우에도 선불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막상 이제 사용할 때 보면 헷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이렇게 사용이 되는지 이걸 쓸 수 있는 것인지 이제 확인해보고 좀 쓰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홈플러스 얘기를 했는데 다른 대형마트는 사용이 금지돼 있는데 왜 서울 지역 홈플러스는 쓸 수 있는 거죠? 다른 대형마트 입장에서 보면은 좀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입장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시만 포함되는 경우인데요. 예. 서울시의 이제 해명을 들어봤더니 서울시가 이제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할 때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을 해요. 그런데 예. 이게 특정 카드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이 카드사에서 발급한 선불카드를 지급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 카드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대형마트가 홈플러스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서울시가 이제 이전에 정부 지원 사업을 몇 차례 했었는데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 발행하는 상품권이 있어서 이 예. 상품권만 이제 결제가 됐고 이제 서울시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 기프트카드 결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반대로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자체로 발행하는 상품권이 없다 보니까 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 상품권 예. 기프트카드 결제가 가능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홈플러스 결제를 가능 업체에 포함시켰다. 그러니까 이마트나 롯데마트는 결제가 이전부터 안 됐고 홈플러스는 이전부터 결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홈플러스만 포함시켰다. 이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다른 업체들 반응은 뭐예요? 네, 결국에 똑같은 재난지원금인데 유형별로 발급처가 달라서 예.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자면은 체크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이런 경우에는 이번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발부를 하면서 처음으로 생긴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 맞춰서 이 대형마트, 백화점 다 금지가 되는데 예. 이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코로나19가 아닌 이전에부터 정부가 이 필요한 때에 따라서 이제 발급을 해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있었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 상에 이미 있었던 이런 결제 이 창구가 있어서 예. 거기서 이제 혼란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 이 발급을 하는 건데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랑 연계를 해서 이제 발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업 카드 사든지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신한카드를 쓰는데 신한카드는 홈플러스랑 원래 이제 연계가 되어 있어서 예. 홈플러스를 쓸 수 있는 경우고요. 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KB카드를 쓴다 하면은 KB카드, 선불카드가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포함된 또 다른 이제 예. 사용처가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예. 이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홈플러스 외에 이런 이마트나 롯데마트 상당히 아쉬울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서울시가 홈플러스만 예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이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선불카드 결제가 안 되고 롯데마트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그것 때문에 이제 결제가 안 되고 홈플러스는 결제가 되게 돼버린 건데, 근데 그거는 저희가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기술이 없어서 안 했다기보다는 적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운영을 안 한 거라서 이것 때문에 별도로 뭐 시스템을 바꾸거나 개선한다든지 이러기는 어려운 겁니다. 네, 앞서 이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또 업장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꼭 사용할 때는 사용이 가능한지 꼭 물어보고 직원들에게 물어보고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재난지원금이 다음 주부터 사용된다고 하니까 일부에 불과하겠습니다만 일부 상인들이 뭐 가격을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수수료를 따로 또 요구한다든지 이런 행태가 나타날 조짐이 보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문제점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건데요. 이미 지금 경기도에서 이미 지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를 중심으로 이런 민원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 이게 이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면 전국에 걸쳐서 나타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더 이제 유심히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해 주신 그 바가지 문제. 그러니까 이게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쓸 수 있는 가맹점이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서 쓸 수 있는지를 미리 검색하고 이걸 쓸 수 있는 내가 만약에 고기를 산다 그러면은 상품권 쓸 수 있는 곳으로 가야지 하고 찾아서 수소문해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한테는 나 아니면 안 되니까 우리 상점 아니면 안 되니까 평소보다 가격을 몇십 %씩 올려받는 곳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례로 이제 커뮤니티 엄마들 맘카페에 올라오는 게 두부 한 모를 3,000원에 받던 마트였는데 갑자기 내가 오늘 이 상품권 가지고 갔더니 4,500원을 받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상품권으로 사든 현금으로 사든 아마 일률적으로 올렸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 두 소비자를 구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지역사랑 상품권을 받는 상점들이 이제 지금 그걸 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이용해서 조금씩 가격을 올리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역사랑 상품권을 들고 저도 상품권을 쓸 수 있는 마트를 찾아갔어요. 일부러 조금 집에서 먼데 찾아갔더니 제가 기존에 다니던 마트에 비해서 그냥 느끼기에 조금 비싸더라고요. 좀 비싸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원래 이 마트는 비싼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기사들이 올라오는 걸 보니까 이게 조금씩 올려받은 거다. 서울사랑 상품권이 되는 점이라서 조금 올려받은 거였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조금 그런 부분들이 그런 상점들이 이제 나타나면 안 되는데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 문제들이 있고요. 수수료 같은 문제는 이게 지금 재난지원금에 해당되는 카드, 선불카드 뭐 그런 거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통시장 중에서 원래 현금 장사만 하던 곳들, 원래 카드는 좀 꺼렸던 곳들, 카드를 굳이 낼 거면 10% 카드 수수료 더 내세요 했던 곳들, 그런 곳들이 지금 이제 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 가져가서 쓸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곳들이 지금도 여전히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신용카드 혹은 선불카드를 사용하려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신용카드처럼. 해서 카드 쓰려면 더 내라 하는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바가지를 씌우거나 하는 곳들 다 원천 봉쇄하고 잡아내겠다. 이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취소시키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거고 수수료 받는 곳들은 세무조사하겠다라는 이 추가수 대책까지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긴급재난지원금이 생계가 어려워진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목적도 있고요. 특히나 이 소상공인들에게 집중적으로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 또 유흥주점에서 못 쓰도록 그렇게 제한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 소상공인 분들이 조금 더 양심적으로,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지역사랑 상품권을 같은 경우에는 받아서 그냥 은행에 가서 주면은 바로 현금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손해볼 일이 없어요. 물론 이제 은행에 가서 바꿔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가격을 올려받거나 또는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면은 이거는 좀 제도를 만든 취지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극히 일부겠지만 우리 사회의 또 시민성을 이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또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제 깡시장까지 나왔어요. 이거를 뭐 80% 쓰면 나머지 거스름 또는 이제 현찰로 주는 부분들 등등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절대로 우리가 경기에 그리고 수요 이 확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사실은 조금 더 세밀하게 쓰기 좋게 만들었어야 됩니다. 지금 어떤 보고서들이 나오냐면요. 경기 바닥론이 나왔어요. 골드만삭스니 모건 스탠리에서 4월을 저점을 해서 치고 올라간다 그러거든요. 그럴 때 이게 폭발적 수요, 이 이연 수요가 잘 되도록 좀 편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뭐 사실 이제 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생기니까 이것이 우리 써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걱정하면 사실
두 번 갈까 한 번밖에 안 예. 가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의 어떤 그런 시민 정신에 예. 호소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조금 더 잘 쓰게 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거국적으로 지금 세일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까지 다 하면은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겠냐. 이거는요. 예. 이걸로 우리나라가 경기 부양은 안 되지만 마중물이 됩니다. 지금 그리고 이런 뭐 지역 화폐 쓰는데도 운영비가 16% 들어가요. 예. 그다음에 부가세 들어가죠. 그러면 이것이 다시 또 정부로 들어가는 그런 역효과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마음대로 쓸 수 있게 예. 조금 더 유연한 정책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모든 이제 정책에는 이제 부작용이 있기 마련인데 그 부작용을 너무 자신들의 이익 확대를 위해서 악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용카드라든지 아니면 체크카드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가구의 세대주만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주에게만 이 모두 4인 가구 기준일 경우에는 이제 100만 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 100만 원을 세대주인, 그러니까 이제 한 가정을 예로 들면은 아버지가 세대주인 경우는 아버지 신용카드에 다 그게 100만 원이 다 꽂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 큰 자식이 야, 내 몫으로 나온 거는 왜 안 주는 거야? 나는 어디서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이게 또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국민청원도 올라와 있어요. 진짜로요? 예, 예. 예를 들면은 가정 문제로 세대주하고 함께 생활할 예. 수 없는 가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예를 들면 뭐 지금 이혼 소송 중이거나 뭐 예. 별거 중인 가정은 세대주하고 같이 살지 않잖아요. 예. 그럼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나는 신청을 못하고 이 지금 뭐 별거 중인 이 세대주만 할 수 있느냐. 예.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가 아닌 세대 구성원들도 신청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청원이 올라 있는가 하면 예.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뭐 다른 이유로 세대주가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꼭 세대주만이 아니고 다른 예. 세대원들도 좀 신청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국민청원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예. 한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난지원금을 개인별로 지급을 해서 이런 가족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좀 최소화해야 한다 이런 예. 조언까지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돈 100만 원이 뚝 떨어진 것처럼 느껴져서 아마 이 돈을 놓고선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 부작용이 반드시 따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부작용 때문에 그 제도를 시행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죠. 우리 모두가 좀 현명하게 이 돈을 좀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기부했습니다마는 기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알겠습니다.